우선 UDT에 대한 대단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교육기간도 길고 제가 조금 짬이 차고 가던 교육이다 보니까 기억도 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 UDT가 되게 인기 있는 부대다 보니까 조회수도 솔직히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출신자들이 많을 거예요. 뭐 UDT가 아니더라도 훈련이 다 비슷하잖아. 그래서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를 겁니다. 이 기억을 떠올리면서 옛날 생각 추억에 한번 잠기시길 바라고, 지금 남은 얘기가 정찰학, 잠수학, 폭파학, 전술학입니다. 그 전술학 안에 흔히 말하는 그 생식주, 그것도 전술학 안에 있고, 얘기를 일단 쫙 한번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찰학부터는 이제 특수전 초급반 과정이에요. 그 전에는 특수전 기본 과정이라 해서 기본 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초급반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태교생들이 이제 많이 발생하지 않고 그거를 다 참고, 아깝잖아. 전까지 막 지옥주까지 다 했는데 아까우니까 나가지도 않고, 부합하지 못하는 인원들은 대부분 태교를 한 상태고, 그래도 억지로 끌려오는 인원도 있습니다. 체력이나 정신력이 좀 약해도 의지가 좀 많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정신력이 세다고 할 수 있는 건가? 그렇죠. 그런 인원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태교생들은 발생하지가 않죠. 잘 이렇게 자진 태교생들은 발생을 잘 안 하지. 물론 태교자가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나는 게 있어요. 태교생들이 가장 즐겨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일 잘하는 그 말이 뭐냐? 교관들이 막 뭐라 하잖아. 몇 번 왜 그랬어?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때 태교생들이 가장 즐겨하는 말이 뭐냐? 의지박약입니다. 말의 패턴이 있어요. 의지박약이라고 할 때도 목소리가 뭔가 뜨거운 남자 같은 그런 느낌이 없어. 의지박약입니다. 아닙니다. 뭐 요런 느낌의 인원들이 주로 의지박약으로 태교하는 인원들이 되게 많고, 뭐 하면 못하겠대. 왜 못하냐 물어보면 의지박약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지. 뭐 의지박약입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의지박약자들은 항상 목소리가 뭔가 여성스러움이 묻어난 그런 목소리의 소유자들이 많았다. 그게 갑자기 또 떠오르더라고. 태교 얘기를 하니까 바로 떠올랐네. 저번 주에 지옥주 끝나고 정찰학 맛보기 좀 했잖아요. 일명 회복주 때 또 좀 구르면서 이론 위주의 훈련을 좀 많이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체력 단련하고 그대로 다 하고 구보 다 하고. 정찰학은 주로 해안 정찰, 이 저질이 뭐냐, 수심이 어떻게 되냐, 구간별로 상태를 파악하는 그런 교육 훈련을 많이 하고, 그림, 정찰도 있죠. 정찰도 그거를 많이 그립니다. 이 힘들어. 미술적인 감각이 저는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찰학의 정찰도를 그리는 것은 좀 힘들었습니다. 정찰학 다음에 있는 게 잠수학이죠. 잠수학은 교육기간이 좀 깁니다. 잠수라는 것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잖아요. 그 안에 흔히 말하는 그 5.5마일 그런 것도 잠수학 때 다 합니다. 잠수는 저는 어느 정도 한 상태에서 왔습니다. 스쿠바를 배우고 자격 유지 과정을 하는 상태에서 이 교육을 온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도가 조금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하는 개념으로 다이빙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트에서 안 하는 걸 또 합니다. 이 리브리더 있잖아요. 리브리더, 제호흡기. 공기방울이 안 나와야 돼, 침투를 할 때. 그러면 이 리브리더라는 게 뭐냐, 자기가 숨을 쉰 거를 다시 돌려가지고 정화를 해서 그걸로 계속 숨을 쉬는 게 리브리더입니다. 리브리더, 말 그대로 제호흡기, 리브리더, 그거죠. 리브리더 교육을 중점적으로 좀 하죠. UDT는 침투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수료하고 나면 진짜 작전 요원들은 더 심화 과정으로 하겠죠. 리브리더 다이빙을 되게 오래 합니다. 안에 들어가가지고 1마일씩 해요. 평가로 딱 둘이 페어거든. 콤파스 딱 해갖고 안에서 딱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는 멋있는 장면 있잖아. 그거 합니다. 리브리더 장비도 멋있게 생겼잖아. 그리고 사트에서도 리브리더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등에 매는 리브리더거든. 밖에서 다이버들이 많이 하는 등에 매는 리브리더가 사트에는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페어가 31번 행님이었어요. 저번에 말했던 잘 하시는 분, 그분과 페어였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상승을 했습니다. 항상 이때 렁수형이나 하라스먼트, 괴롭힘, 그 물 안에서 막 괴롭히고 때리고 막 하는 거 있잖아. 그거를 하죠. 그것도 저는 사트에서 많이 해서 그거 할 때 저는 솔직히 무섭지도 않았고 그냥 조금 침착하게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 가만히 있다 보면 좀 하면 돼. 숨참기 어느 정도 하잖아 다들. 근데 이런 거는 처음 해본 사람들은 숨참기를 1분 2분만 하면 되는데 그게 긴장이 돼갖고 한 10초만 지나도 막 엄청 깝깝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많이 느껴.
그래서 그걸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것 같고, 그 괴롭힘을 합니다. 막 이거 꼬고 끄고, 이 잠그거든요. 밸브 잠그고. 그러면 자기가 밸브를 열고 마스크를 찾아서 마스크 끼고 호흡기 줄도 풀어가지고 호흡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게 하라스먼트예요. 하라스먼트 교육도 그때 실시하고, 그것도 평가였던가. UDT는 수중 평가를 많이 하는 부대잖아. 일반학 때부터 계속 평가를 합니다. 숨참기라든지. 숨참기 같은 경우는 저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옛날에 이상하게 내가 숨참기를 잘하더라고. 제가 중학교 때 학교 체육대회 때 잠수하면 제가 항상 1, 2등 했어요. 세수대야 물 받아놓고 이 잠수 대결을 했다고, 체육대회 때. 이상하게. 그것 때부터 제가 잘하더라고. 1, 2등을 항상 했어. UDT 교육에 입교할 때는 이미 제가 약 5분 가량을 참을 수 있을 때였습니다. 5분 한 10초 정도 참을 때였어요. 그래서 숨참기에 대한 문제 사항이 아예 없었어. 잠령 이런 것도. 근데 지금은 이제 프리다이빙이라는 새로운 스포츠 같은 게 생기면서, 레저가 생기면서 숨참기 그 훈련법이 또 따로 있더만. 그거를 하면 더 많이 참을 수 있겠던데. 그래서 한번 그거를 해가지고 얼마만큼 참을 수 있는지 한번 목적을 달성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숨참기 잠령도 50m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잠령도 저는 100m가 이미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 1마일, 2마일 평가는 일주일마다 맨날 하는 거고, 달리기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수중에서는 수중결색도 7m에 내려가서 수중결색을 하는 거예요. 3개인가 해, 매듭을. 근데 또 이랬던 기억이 있어. 그 일반학 때 제가 수중결색을, 당연히 저는 원래 사트에서 이거 많이 시켜요, 로프를. 그래서 로프가 숙달이 많이 된 상태고 수중에 대한 적응도도 높은 상태입니다. 잘난 척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원타로 하고 왔지. 근데 제가 너무 빨리 올라오니까 제가 못했다고 생각했는지 한 번 더 해라고 하더라고. 올라오자마자 33번 한 번 더 해 하더라고. 그래서 숨을 참고 올라온 상태에서 하고 바로 내려갔어. 근데도 바로 그냥 간단하게 했지. 근데 그때 좀 숨이 찼거든. 근데 계속 마인드셋 했어. 안 힘들다. 이 안 힘들다면 안 힘들어. 이게 숨참기도 이게 많이 좌우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렁수영 이런 것도 하잖아. SSU 다큐멘터리 보면 아들 눈 돌아가지고 막 렁수영 하잖아. 렁수영도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 기억은 없습니다, 사실. 이 병은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적십자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적십자가 약간 반군대 훈련 비스무리해. 체험판이야. 좀 약간 강도가 약한 군대 느낌이야. 그 교관들도 뭐 다 특수부대래. 현직 해양경찰 특공대가 있고 해구대 부사관, UDT 부사관 뭐 이런 사람들이래. 다 교관들이. 거기가 자부심도 많고 사람들이 빡세요. 특히 뭐 경남지사가 제일 빡세다 하더라고. 제가 경남지사를 받았거든. 그래서 그거 되게 힘들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거기에서 입영을 엄청 많이 시켜. 입영을 계속 시켜. 그래서 입영에 대한 문제가 아예 없는 상태로 갔죠. 근데 또 이거를 생각해보면 입영이 나중에 해양경찰특공대 구조대 이런 거 평가보면 입영 4km 메고 하잖아요. 제가 입영은 한 진짜 밥만 주면 24시간 이상 할 수 있는 상태였거든. 근데 4km니까 가벼워 보이잖아, 해경특 평가가. 여기서 4km만 더 추가하는데 2분 16초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했거든. 내 해경 처음 준비할 때. 하고 얼마 안 있고 깔아앉아. 이게 다른 영역이야, 아예 단련법이.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어떤 단련을 해야 되지, 레시피 찾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 그래서 오케이 8kg 가지고 10세트 맨날 했습니다. 8kg 가지고 10세트 맨날 하니까 4kg는 나중에는 장난이지.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하고 나면 무릎도 아프고 요 많이 아파요. 유연성 단련도 이래갖고 딱 이런 거 많이 하거든. 딱 준비생들 하는 자세들 맨날 있어요. 집에서 맨날 이러고 있다. 폰 볼 때 맨날 이러고 있다. 이게 잘해야 입영을 잘한다고, 입영하고 구조수영 잘 찬다고 이거를 일하고 있다. 그래서 준비하기 전에 딱 뭔가 수영 좀 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래서 4kg 입영 좀 쉬울 것 같잖아. 수구 선수들도 힘들어합니다, 실제로. 빡빡해 보거든. 요 절대 닿으면 안 되고, 이 턱 닿으면 안 되고 이래서 빡빡해요. 그리고 잠수하기 이제 다 끝나갈 때 되면 이제 40m 자격 잠수를 실시합니다. 그 잠수하는 곳이 제가 창원 해양경찰 구조대였거든요. 구조대 되면 창원, 거제, 부산까지 바다의 길을 싹 다 외워야 돼. 출동할 때 몇 분, 여기 몇 마일 몇 분입니다, 이런 걸 싹 다 내가 팍 말해야 돼. 막내가 딱 출동 걸리면 바로 가야 되잖아. 그럼 몇 마일이고 몇 분 걸립니다, 몇 나트로 가면 몇 분, 몇 나트로 가면 몇 분, 이런 게 딱 머릿속에 탁 박혀 있어야 돼, 계산하고 하는 게. 그래서 싹 다 외웠거든, 나는. 그 전부 다 우리 관을. 근데 그 보니까 다 UDT 훈련 받던 그런 곳들이 엄청 우리 바로 옆에 있거든, 그 해군 기지가. 그래서 그게 새록새록 떠올랐죠. 그런 일도 있었어. 출동하고 있는데 옆에 UDT 지옥주 받고 있더라, 지옥주. 그래갖고 아들 딱 보트 메고 위에 딱 올라가 있더라고. 뭔가 욕을 듣고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그래서 출동하면서 보면서 참, 와, 저 추억이네 이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다 우리 관할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이더라고. 제가 교육받을 때는 엄청 광활한 바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가고 이러잖아. 제가 이제 해경이 돼서 관할을 다 외우고 하니까 아 일로 갔고 코스를 일로 갔고 일로 갔고 일로 갔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40m 잠수하는 곳이 저희가 출동 잦은 지역이에요. 섬이 있어요. 그 섬이 UDT가 주로 훈련하는 섬이거든. 폭파학, 생식주 그런 거 다 거기서 해. 그 섬 인근에서 40m 다이빙을 합니다. 자격 잠수를. 해경 때도 그 UDT 한 데서 40m 다이빙을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 저희가 창원 구조대라서 SSU랑 협약이 맺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해구대 훈련하는 날에 우리 창원 구조대도 같이 가서 했거든. 근데 그때 탄 배가 UDT 때 탄 해구대 어떤 배 똑같은 거 탔거든요.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다이빙을 40m를 했었습니다. 그게 갑자기 딱 하더라고. 신기하더라고. 와, 이거 교육생 때 여기서 했었는데 이 배 타고 여기서 40m 다이빙 했는데 이런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40m 다이빙하고 5.5마일 하고 여러 가지 이벤트 계속하고 구르고 잠수학도 많이 굴러요. 그리고 이 더블 탱크를 쓰거든. 더블 탱크 되게 무거워. 이 두 개 들고 뺑뺑이 돌고 그래. 이 탱크 되게 무겁습니다. 열 받아요. 무거워서 진짜 열이 받을 정도로 무겁습니다. 그 두 개 들고 뺑뺑이 돌고 이래야 돼. 그리고 그 옮길 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다이빙을 장비 세척하고 장비 옮기고 이러는 게 엄청 일이지. 전국에 다이빙 하는 분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게 엄청 춥고 막 세척도 귀찮고 관리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잠수학은 그런 식으로 진행돼요. 잠수학도 되게 재밌어. 뭘 많이 해. 이벤트가 많아. 그리고 운동도 많이 하고 그때부터는 체력 단련도 강해지기 위한 거 외줄 타고 뭐 여러 가지 서킷 트레이닝 뭐 이런 위주로 합니다. 되게 체력적으로 빵빵해지지. 좋아져. 그 잠수하기 상당히 재밌고. 일단은 요거를 안 채워가지고 좀 먹어야 될 것 같거든. 요 산에서 수색을 좀 통해 가지고 한번 섭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치찜. 여기가 아늑하이 방공호야, 방공호. 여기가 밥이 다 끝났다고 밥을 추가를 했는데 밥을 안 된다더라고. 그래서 집에서 밥을 퍼왔습니다. 그게 아니고 사실 저 나무에 걸려있던 거 가져온 겁니다. 양 많다, 양 많아. 계속 움직이면서 먹으니까 이상하게 뭔가 흙맛과 소나무 솔잎의 맛이 약간 나는 것 같아.
이상해.